착한 아이 증후군. 타인으로부터 착한 아이라는 반응을 듣기 위해서 알아, 내면의 알아. 욕구나 뭐 자신이 원하는 그런 소망을 억압하는 그런 심리적 콤플렉스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약간은 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잖아. 그거 흑화된 버전이라고 보거든 난 이거. 남들에게 밉보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보통은 트러블 없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최소한 누군가에게는 미움받지 않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미움받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하고 내 삶에서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고 그런데 집착하거나 과몰입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이거는 병이 아닌가 그런 수준으로 막 너무 피곤하다 삶이. 벌써부터 얘기 듣는데. 그런 경우 제가 받은 느낌은 너무 우유부단하다 그런 느낌도 있어요. 결정을 잘 못하는, 상대방의 눈치를 너무 살피는, 그러니까 자신의 의중보다 타인의 그 의중을 더 살피고 적당한 선과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의사결정을 내릴 때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은 내가 어떤 것을 사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무슨 결단을 내릴 때 내가 이걸 하면은 얻을 게 뭐가 있고 잃는 것이 있다면 잃는 것도 뭐가 있고 이렇게 득실을 고려하고 뭐 득실을 따지는 것도 정보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결정할 때 큰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어도 결정을 못 내리는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착한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난 착한 사람이고 싶다. 보통은 이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자랄 때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 안 된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이런 걸 보고 듣고 자라잖아요. 부모님들한테서도 그런 얘기를 듣고. 이런 게 사회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보거든요. 하지만 착하기만 하면 바보가 된다는 세상에 살고 있어서. 맞아요. 근데 이런 마음씨 자체는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럼.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자신이 이제 착하고 싶은 그런 거는 남들의 평가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착한 사람이라 이런 거는. 그런데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그걸 또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피해를 끼치는 그런 수준까지 오면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네. 자신 혼자 그걸 속으로 모든 걸 감내하고 뭐 자신이 어떻게 착한 아이고 싶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오는 리스크는 언제 내가 감수당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봐요. 본인만 감수하면은 아무도 불행하지 않고 다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행동을 취할 때 그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인 평가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을 순간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평가는 받기 싫고 그런 행동은 하고 싶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딜레마 같기도 하지만은 저는 과도한 욕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렇지. 들거든요. 공부 안 하고 명문대 입학하고 싶다. 운동 안 하고 근육질의 몸짱이 되고 싶다. 그런 거라 생각해요. 자신의 선택에 따른 힘든 과정은 회피하고 싶고,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결과는 원하고 감수해야 되는 부분은 빼고 싶어하는 책임 없는 쾌락 아닌가. 그래서 저는 착한 아이가 되려 하지 말고 잔뜩 흑화되어가지고 나쁜 마음가짐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되지도 말고 나쁜 사람이 되지도 말고 그냥 평범하게 그 중간에서 살면 되잖아요. 저는 이런 밸런스를 맞출 때 배려하되 내가 존중받을 만큼만 배려를 하자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존중과 배려는 왔다 갔다 이게 상충이 된다고 봐야 돼요. 물론 바라는 거 없이 주는 어떤 이런 사랑도 필요하지만 너무 이런 식으로 병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배려가 아니고 그냥 호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한때는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사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사람만 되지 말자 그런 생각을 살고 있어요. 저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거 말고 그냥 나이스한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 좋은 사람. 이런 모습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퇴사 관련해가지고 이런 걸 전 좀 많이 느꼈어요. 스스로 퇴사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타인에게 늘어놓지 않고 이런 고민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은 아주 극소수로 할 만큼 적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퇴사가 인생의 중대사이고 큰 변화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눈 감으면 인생이 또 보이잖아요. 눈 감으면 인생이 눈 보인다고. 눈 감으면은 깜깜해요. 아 그렇구만. 그 얘기 전역 말하는 느낌이네. 이제 퇴사할 때는 나은 미래를 생각하고 그걸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보통 세 가지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더라고요. 퇴사하면은 남들에게 욕먹을까봐, 내가 퇴사함으로써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행여나 업무가 안 돌아가서 환자들까지 피해를 입을까봐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도 퇴사를 하긴 했지만 이런 걱정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건 그냥 걱정해서 그친 거예요. 과하면 안 돼, 이거. 그러니까 대세에 영향을 줄 만한 선택에 있어서 이런 세 가지 걱정은 네.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거든요. 네. 그냥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만 한 거지 제 선택에 있어서는 이거는 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보다 남들에게 착한 사람이고 싶다는 그런 심리. 그러니까 이거 방금 얘기한 세 가지가 실천을 해버리면은 착한 평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네.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런 거 엄청 신경을 써가지고 결정을 못 내리더라고요. 퇴사를 할까 말까. 네. 퇴사를 해야 되는데 남들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고 막 몇 날 며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와, 그 인생 좀 되게 좀 불쌍하고 피곤한 인생이다, 그거. 맞아요. 근데 퇴사라는 게 인생에 있어서 큰 사건이고 겪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 이런 큰 위기를 뭐 한 번쯤은 겪을 거예요. 퇴사를 이직을 요새 좀 많이 한다고 하니까. 네. 근데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럼요. 하지만 이제 퇴사를 하는 게 여기 있는 게 힘들어서 아니면 더 나은 조건의 근무지를 찾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 아니면 연고지 문제 뭐 이런 나의 사정도 다 있지만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 그 당사자들의 사정도 다 있거든요. 네. 내가 퇴사하면은 드디어 또라이 한 명 나가네 음.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숙달된 노예 한 명이 나간다면서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이 힘든 시기에 퇴사를 한다고 미쳤어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물론 대놓고 이렇게 앞에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안 하겠지. 하면 진짜 미친놈이고. 이렇게 저마다 각자의 사정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비난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퇴사가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행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벗어나고 싶고 남들에게는 안 좋은 소리 듣는 건 싫고 하지만 벗어나고 싶어. 이들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모두에게 환영받고 벗어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그럴 순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앞으로 모두와 잘 지내고 내가 뭘 해도 내 편을 들어줄 그런 엄청난 친분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되겠어. 그럴 순 없잖아요. 지금 당장 나오고 싶은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그럼. 근데 그런 대인관계가 형성돼도 그 사람이 자신을 응원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진짜 앞에서는 뭐 히히호하면서 뭐 칭찬하고 막 하는데 그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이 험담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네. 진짜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착한 아이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40살이고 50살이고 거기 계속 있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요. 착한 어른들. 배신이라는 단어가 괜히 있는 게 아니고 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자신이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착한 아이라는 평가를 못 듣는 것에 대한 어떤 비난과 비판을 충분히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너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란 말이에요. 퇴사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중에 한 개예요. 눈치 보지 말란 말이야. 내 권리부터 챙기란 말이야. 맞아요. 그냥 근로계약서 쓸 때 퇴사하기 전에는 한 달 전에 얘기해달라. 이것도 그냥 도의적으로 그냥 합의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는 퇴사 전날에 퇴사를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네. 그렇지만 뭐 한 달 전에 얘기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네. 인력 구하기가 힘들다 해가지고 한 달만 더 해달라.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뭐 그건 병원 사정이고 나는 당장 가야 되거든요. 진짜 내가 한 달 뒤에 그만두고 다음에 구한 직장이 연봉이 만약에 2배다 3배다 그러면은 한 달 더 해줄 거예요. 가야죠, 한 대로. 한 달도 길죠. 그냥 당장 내일 사표 쓰고 연봉 2-3배인데 가겠습니다 하고 가야죠. 영화 보라고. 영화에서는 바로 빡치면 사직서 바로 써가지고 바로 세차하고 떠난다고. 맞아요. 만약에 내가 퇴사함으로써 누군가의 피해가 가고 그게 걱정된다 하면은 자신이 딴 데로 옮겨가지고 받는 보상으로 그 피해를 만회할 수 있는 것을 타인에게 베풀면 되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왜 거기에 머물러가지고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막 이런 거 착한 아이에 엄청 집착하는 그런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퇴사를 엄청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선택적 착한 아이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제가 이렇게 막 고민을 들어주고 어떻게 뭐를 제시해줬으면은 나중에 뭐 고맙다 아니면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줄 법도 한데 다물만 쏙 빼보고 버린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착한 아이가 아니구나. 좀 그렇다. 그런 평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착한 아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엄청나게 막 강한 사람이라면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착한 아이가 되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다양한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거를 다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착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다고 나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냥 나쁜 사람만 되지 말자라는 그런 뭐 YG님처럼 나이스한 사람이 되자 그런 모토로 살 수도 있고 너무 착한 아이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 저 새끼는 나쁘진 않은데 왜 이렇게 안 착한데? 하면서 뭐라 하는 사람은 없어.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생산적인 거에 신경을 쓰면 어떨까. 착한이라는 거는 너무 범위가 한없이 많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착한가 이런 걸 기준점 모두가 다 달라요. 누구는 보고 나쁘지만 않으면 쟤는 착한 편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착한 사람 뭐 이런 것보다는 약간 좀 기준을 다른 걸 잡았으면 좋겠어. 찐 사람이라든지 되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지 뭐 이런 기준을 딴 걸로 좀 바꾸면 좋지 않을까. 또 착한 사람 되려면은 실력도 좋아야 돼요. 아 그렇지. 실력이 뒤떨어지면은 쟤는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야. 그런 또 얘기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저 새끼는 착하기만 해가지고 어휴 멍청해가지고 이건 착한 게 아니거든. 오히려 그런 거는 못돼 빠졌는데 일 잘하는 사람이 팀에서 봤을 땐 착한 사람일 수도 있어. 빨리 퇴근을 시켜주니까. 쿨하게.